안녕하세요. 주로 노트북을 리뷰하는 제이엔테크 리뷰의 토토씨입니다. 오늘은 델의 인스피론 5410을 가져왔습니다. 이상하게 델 노트북들은 생긴 거나 성능에 비해서 좀 비싼 느낌이 들어가지고 손이 잘 안 가게 되는데 이번엔 왜 사왔노 개사장? 내돈내산 제품입니다. 광고 아님 주의. 영상이 너무 짧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이엔테크 리뷰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5 11300H, 거기에 엔비디아 MX450 저전력 GPU가 달려있고요. 램은 8GB 싱글인데 슬롯이 하나 더 있어서 8기가 하나 더 끼워가지고 듀얼로 쓰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의 풀 HD고요. 이렇게 해서 약 96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100만원 이하 가격에 디스플레이가 괜찮은 MX450 저전력 그래픽카드가 달린 노트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 이템에 속한다는 거. 근데 이 CPU가 35W짜리 CPU예요. 35W짜리는 보통 이제 경량한 게이밍 노트북에 넣어주는 편인데 일반적인 35W CPU에 기대할 만한 성능이 나오는지는 한번 이따가 같이 살펴볼게요. 델 노트북은 전부터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 유명한 XPS 시리즈도 그렇고 이 인스피론도 되게 디자인이 깔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이 제품도 알루미늄 바디에 살짝 곡선이 들어간 외관이 예쁘긴 합니다. 이 동그란 델 로고도 되게 심플하고 예쁜데 조금 이제는 살짝 올드하게 느껴져요. 너무 같은 디자인을 오래 써먹은 거 아닌가.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구형 소나타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노트북 디자인도 이제 날렵하고 미니멀한 형태가 유행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런 디자인을 밀고 있다니. 노트북을 열면 힌지가 이렇게 들어올려집니다. 이거를 델에서는 드롭 힌지라고 하는데 노트북 제조사들은 이 명칭을 통일할 생각이 없나봐. 하판 아래쪽으로 통풍이 되고 키보드 각도를 살짝 올려서 편안하게 타자를 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도 둥글둥글하죠. 요즘 트렌드는 아닌 느낌. 아무튼 이런 드롭 힌지 구조라서 180도 오픈이 되지는 않습니다. 베젤은 드롭 힌지 덕에 되게 얇아 보여요. 한동안 되게 큰 디스플레이만 보다가 14인치를 보니까 완전 귀엽긴 하네요. 키보드 덱은 상판 색상과 달리 어두운 톤의 알루미늄인데 자판도 비슷한 회색 톤의 색상입니다. 이것도 좀 나쁘지는 않은데 왠지 모르게 촌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 미묘하게 촌스러운 디자인에 비해 빌드 퀄리티는 좋은 편이에요. 중저가형 모델이라 그런지 조금 테두리 마감이 거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막 너무 신경 쓰여서 못 쓰겠다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외부 마감 대부분이 알루미늄인 것처럼 보이는데 통 알루미늄 CNC는 아니고 얇은 알루미늄판인 것 같아서 엄청 튼튼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마감 역시 중저가형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너무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키보드를 보겠습니다. 14인치 노트북이라서 넘버패드가 없지만 그것만 빼면 상당히 정석적인 키 배열이에요. 방향키가 압축 배열이라 좀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홈, 엔드, 프린트 스크린 기능은 요 펑션 키랑 같이 눌러야 작동이 된다는 거. 근데 요것도 불편하지만 14인치니까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판의 재질이 좀 저렴한 느낌이 있어서 키감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첫인상을 받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힘을 조금 주어야 꾹꾹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키 트래블 깊이가 충분해서 오히려 구분감이 느껴지고 리드미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로 노트북으로 문서 작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름타법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오돌도돌 기분이 좋은 키감입니다. 근데 키보드 자판을 이렇게 보면은 좀 불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F9 위에만 그림이 없고 제일 오른쪽 위에 얘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볼록한데 보는 순간 내가 불량품을 받은 건가? 하는 불안감이 이렇게 싹 들게 하는 그런 모양새랄까? 근데 이 오목한 자판은 전원 버튼이에요.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돼 있는데 인식 속도나 정확도가 꽤 좋은 걸 넣어줬어요. 이제 F키들이랑 크기가 똑같아도 촉감이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서 실수로 누를 일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F9 그림이 없는 건 펑션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게 맞는 거겠지? 나만 없는 거 아니겠지? 키보드 백라이트는 3단계로 조정이 되는데요. 어두운 장소에서 키 위치 정도만 확인 가능한 은은한 불빛입니다. 지금 켜지나? 안 보여. 트랙패드는 마찰도 적고 부드럽게 잘 쓸 수가 있어서 확실히 싸구려는 아니다. 중저가형 노트북 중에서도 정확도나 클릭감도가 좋은 편입니다. 포트는 오른쪽에 마이크로 SD 슬롯, USB-A 3.2 포트, 3.5mm 오디오 단자가 있고 왼쪽에는 USB-C 3.2,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충전 모두 가능한 포트가 하나 있고 USB-A 3.2 포트 하나, HDMI 1.4,
충전 포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북 치고는 야무지게 포트를 종류별로 다 넣어줬네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SD 슬롯 속도가 느린 편이라 조금 무슬모인 느낌이 있습니다. HDMI 포트도 1.4 버전이라 4K 모니터나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랑은 연결이 어려운 구형 버전인데 그냥 평범하게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에 연결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스피론 5000번대 시리즈가 그동안 최대 밝기 220니트 수준의 침침한 디스플레이로 악명이 높았어서 별로 리뷰할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NTSC 72%급 세격에 최대 밝기 300니트 수준의 상급 디스플레이를 달아줬습니다. 솔직히 250니트도 어두운데 220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심했지. 많이 심했지. 300니트급 최대 밝기에 저반사 코팅이라 실내 환경에서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인스피론 5410 라인에 있는 모든 제품이 이렇게 좋은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디스플레이 스펙을 꼭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기본 캘리브레이션이 조금 노란 편이에요. 물론 이런 톤이어야 화면에 나오는 색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사용자분들은 푸른기 도는 삼성 액정에 익숙하셔서 되게 너무 심하게 노랗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 작은 노트북에 들어가는 스피커 모듈은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치수가 작은 울트라북은 사운드 퀄리티 별로 기대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얘도 기대를 안 하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좋습니다. 소리를 최대로 켰을 때 음이 튀는 현상이 좀 있긴 하지만 30에서 70% 정도 볼륨에서는 안정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웹캠용 카메라는 다른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720p 해상도입니다.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아예 막을 수 있는 락이 카메라 위쪽에 달려있어서 큰 고민 없이 쉽게 막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웹캠 해킹한 범죄들이 많은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무게를 재볼게요. 본체는 1.42kg, 거기다가 충전기를 더하면 1.75kg, 한 1.8kg 정도가 되네요. 안에 MX450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14인치 울트라북보다는 무거운 편이에요. 이 65W짜리 충전기도 규격에 비해서 살짝 무거워서 같이 크로스백에 넣고 이동하면 쉽게 피로감을 느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PD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충전기를 빼고 PD 충전기를 대신 넣고 다니셔도 된다는 거. 35W급 인텔 CPU와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있는 노트북이라서 충전기 없이 사용하면 배터리가 광탈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가벼운 작업만 할 경우 6시간 40분 정도나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일반적인 내장 그래픽 울트라북이 6시간 정도 버틴다고 하면 쓸만하다 평가를 하는데 전기를 더 먹어야 되는 외장 그래픽카드에다가 CPU 전력도 더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다니 와 사용 시간이 기니까 휴대성이 더 좋아졌네 라는 생각보다는 이 노트북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 의심이 진짜인지 성능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텔의 35W짜리 CPU가 들어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 전력도 그만큼 먹여야 그 성능을 낼 텐데 CPU 전력 TDP가 18W도 안 됩니다. TDP가 18W면요 인텔 타이거레이크 저전력 CPU도 제 성능을 내기 힘들 정도의 작은 전력이에요. 뭐야 이럴 거면 왜 35W를 달아줬어? 그래픽카드의 전력을 몰아주려고 CPU 전력을 낮게 설정한 건가? 라고 생각해서 GPU 전력을 확인해봤는데 이거는 또 8, 9W밖에 안 돼. 10W 등급의 GDDR5 MX450을 넣어준 모양입니다. 너 뭐가 문제냐 하고 내용물을 까보니까 내부에 램 슬롯 2개 M.2 SSD 슬롯이 1개씩 달려있어요. 요즘 울트라북 까보면 램은 둘 다 온보드로 달아주거나 하나라도 온보드로 달아주거나 하는 식으로 내부 공간 세이빙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슬롯을 2개 다 넣어주다 보니 확장성은 좋아졌으나 공간이 없어서 쿨링팬이 옆으로 밀려난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면 통풍구가 힌지에 막혀서 쉽게 배치가 되고 쿨링 성능이 똥망이 됐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벤치마크 점수 좀 이상하게 나와요. CPU 테스트 결과를 보면 저전력 타이거레이크 CPU가 들어간 모델보다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램이랑 이온2가 성능 구지다고 막 뭐라 그랬었는데 얘가 더 심하다. 물론 점수만 보면 실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한 성능이 아니라서 모스의 성능까지는 아니지만 경쟁 제조사랑 비교해보면은 여러모로 설계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쿨링 설계도 제대로 안 됐으면서 왜 굳이 35W급 CPU를 썼냐? 혹시 인텔에서 덤핑으로 싸게 받아온
그래픽 성능은 10W짜리지만 그래도 나름 MX45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으로만 구동되는 다른 노트북보다는 더 점수가 높았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조그매서 굳이 기를 쓰고 MX450 스펙으로 샀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달까요? 같은 등급의 외장 그래픽이 달린 이온2보다도 낮은 성능이었다. 이제 MX450 노트북 중 성능은 최하급이라는 거. 비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으나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린 저전력 울트라북에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을 내긴 합니다. 가벼운 문서, 인터넷 작업은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가벼운 그래픽, 영상 편집 작업도 무난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35W급 CPU를 달아줬으면서 이것밖에 못하냐 하는 화가 좀 날 뿐.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으니까 게임도 어느 정도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MX450이 달린 저전력 노트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게임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쿨링 설계 때문에 35W급 CPU를 사용하는 이득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저전력 노트북에서 구동하라고 만든 게임은 아니지만 로스트아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 하업으로 필드 사냥이나 퀘스트 같은 건 소소하게 잘 돼요. 근데 이게 몇 분 하다 보니까 키보드에서 열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게 너무 뜨겁더라고요. 비교적 서늘한 장소에서 구동을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더운 장소에서 이걸 하면 손이 있겠는데? 이렇게 열감이 심하면서도 팬 소음도 커! 45dB 정도의 소음으로 저전력 노트북 치고는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아 진짜 쿨링 설계 뭐야. 그래도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을 할 때 팬 소음은 좀 조용하게 바뀌는데 손에 닿는 온도는 여전히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요즘 노트북들은 대부분 표면 온도는 알아서 잘 잡아서 내는데 겨울에는 솔란노처럼 쓸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생각해 들라나? 성능에서 대차게 욕을 하긴 했지만 그냥 18W짜리 CPU에 MX450이 들어간 노트북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10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울트라북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35W짜리 CPU가 들어간 울트라북이다 라는 말에 흔들려서 구매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성능에 대해서 좀 길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리뷰 내용으로 파라미터를 잡아보면 좀 이렇게 애매한 모양이 나옵니다. 성능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낄 법한 부분들을 대체로 잘 뽑아낸 노트북이에요. 90에서 100만원 사이에서는 추천, 100에서 110만원 정도면 이제 정가고요. 그 이상은 흑우라고 말씀드릴게요. 평소에는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같은 가벼운 용도로 주로 쓰시는데 가끔씩 저사양 게임 하시는 분들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가 72%급인지 아니지만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인텔 타이거 레이크 35W가 많이 안 팔렸나봐. 아 그거 평이 진짜 안 좋기는 해. 재고떨이일지도.